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지인이 그냥 가자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와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시간, 2시간의 시간이 어쩌면 또 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개. 네, 죄송해요. 개가 가장 무서운 개가 있다는데 그게 어떤 개인지 아시는 분? 네, 번개. 번개 나왔어요. 번개. 다른 분. 미친 개라고. 누가 이렇게 격하게 미친 개라고. 제가 예상치 못한 답변인데, 네, 미친 개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개는 바로 편견이라고 해요.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은 사실 내가 아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알게 하잖아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내가 어차피 보내는 이 시간 동안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 사람은 저 강사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걸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제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눈밖에 안 보이지만 알죠? 이효리 웃음 눈웃음 기대하면서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 회사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잘 살고 싶던 평범한 집의 장녀였고 동생 막 13살 어렸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7살 막 이렇게 아버지는 그냥 이제 혼자서 이제 일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평범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제 선택보다도 제가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았던 거에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게 길들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그 대학도 사실은 강원도 출신의 여자예요. 그래서 감자 많이 먹겠다 막 이런 말 하시지만 그래도 원주도 도시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제가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면 행복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이 좀 잘 될 만한 학과 그냥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특별한 꿈이 있었던 게 아니고 취직이 잘 되면 그냥 돈을 잘 벌고 그러면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선택한 게 화학과였어요. 네, 별다른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화학을 이공계였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화학과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사실 이제 제약회사에 취직이 또 돼서 한국콜마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화장품 쪽이 훨씬 유명하긴 한데 한국콜마의 이제 제약 쪽에 그 본사에서 그 실험실이죠, 연구소에서 그쪽에서 제가 이제 실제 나오는 전문의약품, 일반 의약품들 퀄리티를 체크하는 그런 이제 실험실에서 일을 좀 했었고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저는 항상 근데 이런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약회사에 와가지고 했더니 이거는 대학 다닐 때보다 더 빡센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나의 페이는 그 회장님이 정해주신 한국콜마 회장님이 정해주신 뭐 200이면 200, 뭐 230이면 230 딱 그 정도의 사실은 200만 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제 현실을 좀 마주하게 되고 나서는 그러면 내가 오케이 이건 난 열심히 일하는 건 상관없었어요. 열정이 있었으니까 10년 더 일하면 뭐 미래가 있나? 근데 너무 없는 거죠. 제 선배들은 뭐 5천여도 받았고 임신해서도 사학약품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 있으면 승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제 개인적으로 현실 점검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과감하게 좀 나는 때려쳐야겠다. 나의 전공을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직업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흘러오다가 사실은 만난 게 이제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사실 제가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전공을 살릴 수 없으니까 이제 호주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와서 스피킹 강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영어.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것도 페이만 좀 올라갔을 뿐이지 사실 한계가 있는 건 똑같잖아요. 직장인으로서의 삶이니까. 그런 상태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귀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내가 일하는 만큼 벌 수 있고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데 그거는 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도 열심히 일하면 그걸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어?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알아보는 마음에서는 무서운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알아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왜냐면 나는 나의 직관과 나의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알아보고 아니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었거든요. 세뇌 안 당할 자신이죠. 그런 자신이 있었어.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알아보면서 근데 또 이공계니까 얼마나 약간 팠겠어요. 그래서 이게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어떠한 이론인가, 어떻게 돼서 발생이 됐고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런 거를 제가 파서 알게 된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실 옛날에 그거 아세요? 맥도날드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신대요? 저는 햄을 먹고 좀 가끔 먹어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굉장히 프랜차이즈로 활성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맥도날드도 사실 예전으로 거슬러 들어가면 사실 50년, 70년 그 전에는 불법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맥도날드 대리점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분 너무 많죠. 네, 대학 졸업 안 하면 못 가고 막 돈 싸들고 있어야지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도 그때 당시 시작했을 때는 불법적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이라기보다는 법 자체가 없었던 거죠. 개념 자체가. 네, 그런 상태였고 사실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아,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이 트렌드가 흘러가면서 유통이라는 건 좀 바뀌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실 유통은 뭔가를 제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 제품을 잘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나와요? 김태희 전지현이 나와야죠. 안 그러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여자들은 듣보잡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듣도 보지 못한 걸 안 사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일단은 근데 싸게 해야겠죠. 광고비가 많이 드니까 김태희 전지현 아무나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제조 원가를 300원 굉장히 싸게 하고 이제 광고로 굉장히 사고 싶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의 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늘 여자 이제 사장님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제 편안한 표현이라 여자 사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에스티로더 갈색병 모르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아무도 없으실 건데 그 제조 원가가 얼마냐면 3,500원 정도예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TV에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강용석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 제조 원가 4,500원인데 소비자가 얼마입니까? 16만 5천 원, 막 에센스 요만한 거 한 병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네. 갈색병이 얼마냐면 갈색병의 원가가 4,000원이에요. 병? 용기? 용기가 4,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에센스 얼마예요? 500원. 수학을 배우셨다면 여러분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500원짜리 제조 원가로 여기는 300원에 만 원이지만 현실은 500원에 16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난 김태희 전지현 에스티 로더에 돈 주고 싶으면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거 쓰면 돼. 그리고 나는 명품 쓴다. 이런 이제 약간의 이 자존감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소비자들이 요즘 똑똑해요? 많이 똑똑해요? 많이 똑똑해요. 그렇죠. 요즘은 인터넷에 워낙 정보도 많고 소비자들도 많이 똑똑해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왜 김태희 전지현한테 다 줘야 돼? 왜 저기 중간 유통자들한테 다 그 거품을 주고 하물며 그 아모르퍼시픽에 샘플비까지 주면서 내가 써야 돼? 이걸 아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기니까 어떻게 돼? 중간중간 하나하나 빠지게 되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홈쇼핑도 나오고 요즘은 농산물도 막 직거래하면서 신선한데 싸고 이렇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래서 이런 김태희 전지현이 아니라 지금 빨간 옷 입은 언니 너무 지금 피부 좋으신데 아니면 뭐 건강 좋아 보이시는데 이렇게 이분의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을 나에게 주는 거죠. 어때요? 좋아요. 괜찮지 않아요? 네. 내가 김태희 전지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면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을 준다는 거예요. 이 거품을 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나를 믿고 사려면 제품력이 어때야 될까요?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큰 말 하지 않아도 사실 살 수 있으려면 제품 자체가 아주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조 원가의 돈을 R&D에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 원가를 훨씬 높이고 고품질로 만들어서 거품을 빼고 고객에게 바로 직거래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제품 훨씬 좋아 이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시다시피. 네, 그런 이제 유통 구조 이해 가셨어요? 네. 설명 괜찮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의 멘션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정의가 뭐냐면 제품의 유통 마진과 광고비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래요. 어때요? 좋아요. 모델큐죠. 저는 이걸 보고 아니 나라에서 법이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해 준다는데 너무 좋잖아요. 네. 환원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가 루이비통이 있으면 명품 가방이잖아요. 근데 루이비통이 그 길거리 가면 너무 많잖아요. 다 명품일까요? 분명히 그 안에는 짝퉁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루이비통은 이렇게 잘 보면은 그 중간중간 명품이 있지만 짝퉁이 한 제가 봤을 때 70% 이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어떨까요? 짝퉁이 있어요. 명품에는 짝퉁이 있습니다. 무조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이 굉장히 좋지만 왜 우리의 인식이 좋지 않느냐? 왜 우리의 인식이 좋지 않을까요? 짝퉁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짝퉁인지 진품인지 체크해 보시려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운영한 사이트가 있어요. 공정하게 거래를 하는 그런 회사들만 올릴 수 있다. 왜 여기에 올린 회사들이 합법이고 명품이냐면 사실 아주 그냥 깃털 같은 모든 정보를 다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린 구석이 있으면 절대 오픈을 안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이 중간중간 있어요. 눈이 마주치신 분들은 답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찍어보세요. 맞으시면 제가 팝업테일 하나 리스트레이트. 별로예요? 상품이 별로야? 2,000개. 3,000개. 3,000개. 아, 네. 2,000개 정도가 있어요. 실제로. 실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저희 목사님이 맡으셨네요. 이게 스승의 날이니까 듣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개 정도 있는데 그럼 공정거래위원회를 들어가 봐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네. 몇 개 될까요? 155개? 아니야. 거의 비슷해요. 126이었던 126? 거의 비슷해.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어요. 122개가 있더라고요. 122개 아쉽습니다. 122개. 자, 그래서 122개 정도 있다 보니까 어때요? 5%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짝퉁은 5% 안에 들고 짝퉁이 95%고 진품이 5%밖에 없으니까 인식이 당연히 사기를 당하거나 뭐 안 좋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명품을 가릴 수 있는 기준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 다 하면 밤새야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하고 다음 기회에 그건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그럼 EPM이라는 회사는 각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셔서. 근데 저는 EPM이라는 회사가 명품이란 건 알았지만 그냥 명품이 좋아요? 명품 중에 명품이 좋아요? 명품 중에 명품. 그렇죠. 제가 좀 심어놨어요. 명품 중에 명품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명품 중에 명품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려고. 근데 내가 그냥 옆집 아줌마한테 언니 들어봤어? EPM이라고 들어봤어? 이러면 야 그런 거 하지 마. 너 어디서 그런 다단계 듣고 와가지고 하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내가 살고 싶은 삶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면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인증기관이라는 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책자 같은 데 아마 있으실 텐데 마지막 DMB 스코어 100점에서 99점을 받았대요. 근데 DMB가 도대체 뭔데? DMB가 뭔 줄 알아야 뭐 박수를 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DMB가 뭐냐면 우리나라 IMF 모르시는 분 손 들으세요. 없죠? IMF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IMF가 1997년에 왔었잖아요. 그 IMF를 때린 신용평가기관, 국가신용평가기관이 어디냐면 무디스라는 곳이에요. 무디스.
이 무디스라는 곳이 사실은 이 DMB에 속해 있는 자회사고 DMB가 이 무디스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DMB라는 곳이 얼마나 이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냐면 미국에 있는 대통령 4명이 다 이 DMB 출신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게 아시는 분은 링컨 대통령이 이 DMB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전 세계 기업의 점수를 매기는 너네 신용도 이 정도야. 왜냐하면 뭘로 신용도 평가할 수 있어요. 재무, 빚이 얼마나 있고 제품 품질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유통을 하고 있고 얼마나 투명하게 하고 있고 안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오너가 투명하지 않아도 점수가 높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DMB의 스코어가 99점이래. 내가 아니라 DMB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사실은 더 알아볼 것도 없는 거예요. 더 알아봐야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신용평가가 굉장히 높고 이 말은 사실 도산 확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을 걸 만큼 신용도가 굉장히 높고 좋은 회사다라는 이제 말씀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회사를 제가 선택을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신용도만 높다고 선택할 수는 없죠, 사실. 신용도는 높지만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되냐? 나에게 기회가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용도 높아. 근데 내가 뭐 나의 기회가 전혀 되지 않는 회사면 사실 알아보는 게 시간 낭비죠. 근데 이 회사는 사실 이제 29년 된 회사고요. 근데 실제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전 세계 다이렉트 셀링 뉴스에서 글로벌 랭킹이 10위라고 써져 있지만 얼마 전에 그쵸 지난달인가 언제 9위로 다시 탈환을 했어요.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회사인데 이 밑에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1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벌렁벌렁.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말해도 되죠? 큰 A사라고 보통 큰 A사라고 말하죠. 아메이. 네.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죠?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더 오래됐어요. 60년 됐거든요. 60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아메이라는 회사 말고 이제 이 PM이나 뭐 N사나 뭐 Y사나 여러 가지 회사들은 사실 그 30년 뒤에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갭이 얼마나 있어요? 갭이 몇 년이나 있어요? 30년이나 있는 거예요. 30년이면 한 사람이 완전히 성인이 돼서 이렇게까지 시간이잖아요. 이 30년의 갭 동안 이 네트워크가 뻗어나간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전 세계에서 아메이를 꺾을 수 있는 회사는 그냥 없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조 이상의 시장이에요. 1조 굉장히 크죠. 그런 시장인데 이 아메이를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만이 아니야. 유럽에서 이 많은 국가들에서 이 PM 회사가 아메이를 꺾었다? 이거는 저는 너무 혁신이었어요. 29년 된 주제에 어떻게 보면 주제죠. 아메이에 비교해서 어떻게 그 2배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사를 꺾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제품이 굉장히 좋아서 그 30년을 그 앞지를 만큼 막 퍼져나갔다는 뜻이거든요. 플러스 여기 보상이 좋아서 뭔가 빨리빨리 퍼져나가는데 더 부스터를 했을 거다. 나는 이 생각밖에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기회는 뭐냐면요. 기회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몇 년이 됐냐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쵸? 독일에서 3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30년 가까이 됐어. 그럼 언니 PM 알아? 하면 나 저기 안 먹고 저기 서랍 안에 있어.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엄마가 먹었는데 별로다 이렇게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순 없지만 제품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순 없지만 사실 너무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이미 시장이라면 사실 나의 기회는 아무래도 파이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현재 이 회사가 독일에서 29년 됐지만 한국에 들어온 지는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랜드 오픈으로 따지면 3년 6개월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PM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나에게 기회가 많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업에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면 사실 초창기 1, 2년은 아무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려운 거죠. 뭐 본사의 여러 가지 뭐 시스템, 뭐 본사의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택배나 배송, 물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3년에서 5년 사이 제품이 어느 정도 검증돼서 좋은 후기들이 나오고 사업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랬을 때가 가장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이라는 거고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전문가가 유입되고 이랬을 때는 사실은 그때도 물론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적길 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2019년 920억이죠. 2019년 920억에서 2020년 200% 이상이 껑충 뛰었어요. 2,450억으로 매출 마감을 했고 2021년엔 2,400억에서 또다시 3,700억으로 4위가 된 거예요. 업계 4위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지난달 3월 맞죠? 3월에 이제 업계 3위인 뉴스킨 코리아보다도 매출이 더 이제 높아지는 그런 발표를 본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목표가 6천억이고요. 우리가 막 이러다 보면 뭐 억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우리 뭐 10억 20억 집에 막 쌓아놓고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안 오셨겠죠? 안 오셨겠죠? 근데 3,700억에서 얼마 된 회사의 목표가 얼마냐면 6천억이에요. 그러면 6천억 빼기 3,700억은 2,300억이죠. 2,300억이라는 시장 안에서 나의 파이가 0.01%만 되더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이 굉장히 적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매달 사실 보여주고 있죠. 매달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구조나 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그럼 이 회사에 제가 아까 두 가지가 너무 좋다고 했어요. 제품과 보상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제품 쪽으로 한번 살짝 들어가 볼게요. 전 제품에 이렇게 안전성 검증 시스템, 뭐 도핑 테스터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요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매일 나의 삶에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유산균도 안 먹는 분 요즘 거의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도래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은 정말 종합 비타민 하나 뭐 코스코에서 하나라도 사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게 맞죠. 사실 내 몸에 매일 하루 세 끼 밥처럼 들어가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건강기능식품 선택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흡수율? 흡수율도 물론 중요합니다. 안전성, 그쵸? 우리가 사실 그거 효과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먹으니까 뭐 달라? 효과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 효과는 기본인데 거기서 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돼.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제품이냐 이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또 내가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인증기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죠. 그 중에 하나가 TUV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람보르기니 좋아해요? 네, 저도 좋아해요. 좋아는 해요. 아직 못 타봐서 그렇지. 람보르기니 보면 엄청 이제 그 명품 차죠 사실. 그런데 그 람보르기니 AS 센터가 서울에 있죠. 근데 람보르기니 그 비싼 차를 AS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공정을 다 우리는 하이 퀄리티로. 그래서 TUV가 사실은 이렇게 높은 하이 퀄리티의 기술을 책임하는 약간 그런 인증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람보르기니 AS 센터가 막 대대적으로 뉴스도 나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고퀄리티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 차를 명품차를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는 유일하게 TUV 인증을 받은 게 사실 P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시는 게 이제 롯데월드 타워 123층이잖아요. 지하 6층까지 내려가 있고. 그럼 여기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막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이거를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어. 큰일 나겠죠. 굉장히 하이 퀄리티, 고퀄리티로 안전하게 만들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증을 롯데월드 타워 역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증을 조금 보실 수 있고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 두 번째가 이제 GMP죠. 제약산업의 표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제약회사에서 일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KGMP 기준에 맞춰서 의약품을 제조해야 되고 나갈 때 검사도 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상당히 KGMP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뭐 미생물 검사, 함량 검사, 안전성 검사 모든 검사를 다 해야 돼요. 그 공정과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KGMP, 유럽은 EU GMP, 그리고 전 세계는 CGMP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눠져 있어. 감사합니다. 네, 나눠져 있는데 그게 나눠져 있는데 네. 너무 깜짝 놀라서 네,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GMP들이 기준이 실제로 KGMP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EU GMP가 사실 훨씬 기준이 타이트하고요. CGMP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왜 제일 낮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EU GMP나 이제 독일의 이 GMP를 사실 통과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다시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의약품을 개발해서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EU GMP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해야 돼요. KGMP를 아무리 통과했어도. 그래서 그런 굉장히 높은 GM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약 산업의 어떤 표준에 맞춰서 사실은 그 정도의 안정성과 효능으로 이 건강기능 식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도핑 테스트. 전 제품 도핑 프리.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도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제품 자체의 각성제나 호르몬, 뭐 전구체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조파는 제약회사에서도 사실은 뭐 3가지, 5가지 정도의 제품만 도핑 프리고 이렇게 PM처럼 전 제품이 도핑 프리 회사는 잘 없어요. 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한랄 인증이나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은 이제 더 이제 깊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구진이 3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이제 높은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그 국립 그 연구실이 리스트라고 LIST 그것과 이제 연계가 돼서 사실 함께 연구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더 제품이 좋게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 제품이 도핑 프리기 때문에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먹을 수 있겠죠. 마음 놓고. 근데 운동선수는 몸이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내 몸으로 수천억,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뭔가 명예와 나의 랭킹과 모든 거를 걸고 이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품질과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나가 아니라 동네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 1위인 테니스 선수 조코비치 그리고 농구 선수 허재는 다 아시잖아요. 허재 아들들이 나 혼자 산다 해서 이 제품들이 거의 무슨 네네 진열장 있죠. 그 부엌 진열장이 한 통이 다 이 PM 제품이더라고. 그만큼 떨어지면 불안한 거죠.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런 축구 선수 수천억 원 하는 몸값을 가진 선수들도 왜 이 제품을 먹을까요? 왜 16만 4천 원짜리를 먹겠어요? 효과가 없다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먹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임산부나 어린 아이가 섭취해도 좋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제품이 좋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이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NTC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NTC가 뭘까요? 특허예요. 여러분 특허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예전에 황우석 박사 기억하시나요? 네. 특허 그 줄기세포 그 특허권 때문에 뭔가가 그 논문에서 잘못돼 있었다. 그래서 발표가 되고 굉장한 이슈였는데 그 뒤에 다시 그게 아니었다라고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조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이렇게 특허라는 거는요, 만약에 이 특허가 사실이 아니거나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을 시에는 그거가 아니다라는 특허가 재회의가 계속 열려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이렇게 돼서 그렇게 취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NTC라는 게 사실 이 특허고 이 NTC의 뜻은 내외적으로 세포 수준까지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전달됩니다라고 써져 있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퀴즈 더 낼게요. 선진국에서 그거 재밌죠? 네. 앞에서 굉장히 웃어주셔서 선진국에서요 어떤 아이가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두고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서 돌린 거예요. 그냥 재미로 몰라서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고양이가 죽었겠죠.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서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가 죽었어. 그럼 보통은 누구 잘못이에요 여기서?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잘못인데, 그쵸? 엄마 잘못일 수도 있는데 그 엄마는 우리 애가 이 전자레인지가 동물을 넣고 돌리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없어서 우리 애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걸 배상해라. 이렇게 소송을 건 적이 있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 전자레인지 회사랑 이 부모 중에서 부모가 승소했어요. 실제 그런 어떤 문구가 없었다는 게 그 법원의 이유였어요. 우리 생각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네. 엄마가 잘 봤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의 주의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이것이 특허고 이것이 우리 회사 핵심 기술이다라고 말하는 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고양이를 넣고 돌려도 지금 패소를 하는데 그쵸? 그 전자레인지 회사가 이 말은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회사가 절대로. 독일 어떤 이미지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이미지죠. 깐깐한 그런 나라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영양소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혁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액티바이즈 드시면 붉어지는 것들이 정확하게 그곳에 나의 몸 안에 염증이 있거나 변형된 세포나 이런 안 좋은 독소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5분 10분 내로 도달하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NTC를 보시면 되고 그 중에 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이 마이크로솔브 기술이라는 건데 이 마이크로솔브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우리 건 흡수율이 높아요. 한약의 흡수율이 높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흡수율이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게 이 회사나 모든 이제 제약 산업 쪽에서의 굉장히 큰 이슈인 거예요. 왜냐면 흡수율이 높아야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보통의 흡수율은 어디에서의 흡수율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 흡수된다는 거야? 먹었는데 그쵸? 보통은 그쵸 우리 몸에 영양소의 90%가 어디에서 흡수되냐면 소장에서 흡수돼요. 나머지 10%는 대장이나 이제 다른 곳에서 흡수되는데 수분이나 철분 같은 건 대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90%가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 소장은요 물막이라 그러죠. 소장은 수용화된 거, 물 성분 뭐예요? 피. 이렇게 물에 녹는 성분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70% 80%가 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물에 녹는 수용성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많이 선전해가지고 인기 있었던 크릴 오일 뭐예요? 크릴 오일 생선 기름 이거잖아요. 크릴 오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비타민 B랑 C를 뺀 비타민 A, D 뼈 좋아지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해 뭐 이러잖아요. E, K 그리고 보통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모든 종류의 비타민, B씨를 제외한 비타민과 미네랄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들이 사실은 다 지용성이에요. 근데 내가 막 내 몸을 기름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흡수율이 높아지겠냐는 거죠. 사실 이 마이크로솔브 기술이 이 지용성 성분을 완벽하게 수용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메가 실험 우리 회사 거 이제 보신 분은 오메가를 똑똑 떨어뜨리면요 흔들지도 않았는데도 물에 싹 다 녹아요. 굉장히 이제 수용성이 바로 돼 있기 때문에 소장에 들어가서 이제 보통 이제 이 기름의 그 성분이 영양소가 들어가면 흡수가 전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도 똑똑하긴 해요. 일을 하려고 이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일을 해요.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담즙이라는 아이가 해요. 담즙은 쓸개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간에서 생성이 되고 쓸개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담즙은 우리 삼겹살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름을 다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영양제 뭐 기름 성분의 영양제나 아니면 이런 뭐 고기나 이런 것들 먹었을 때 항상 담즙이 나와서 그걸 흡수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간이 무리가 갈까요? 많이 무리 갈까요? 많이 무리가겠죠. 당즙을 쥐어짜도 또 먹으면 또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을 때 간과 심장이 무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영양제를 나는 많이 먹어야 되겠으니까 간영양제도 추가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똑똑한 거였던 거죠. 근데 더 똑똑한 사람은 사실 이런 수용성 영양소와 흡수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이크로솔브 기술이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솔브 기술을 포함한 이제 다른 모든 이제 이것들이 포함된 게 이제 NTC라고 우리가 통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NTC 기술이 적용된 모든 비타민, 파이토케미컬, 뭐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이 제품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이 파워 칵테일과 파워 칵테일이라는 것부터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파워 칵테일은 사실 뭐 굉장히 이제 많은 비타민 A, 비타민 C, 뭐 셀레늄 이런 많은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 비타민 A, C, 셀레늄은 그레이트 4라 그래서 존스 홉킨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사실은 이것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유산균, 모유 유산균 종류인 유산균 2종류, 식이섬유 10가지 종류,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아이들도 다 들어가고, 요즘에 가끔 이렇게 강황가루 타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희 시어머니도 강황이 위에 좋아 막 이러면서 자꾸 가루를 주시는 건데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먹을게요 이러고 냉동실에 있고 막 이런데, 그 강황이 사실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는 관절염 환자나 뭐 간경화 이런 환자가 없대요. 너무 좋잖아요. 그럼 나도 강황을 퍼먹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을 퍼먹었어. 그 흡수가 최소 안 돼도 50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1밖에 안 된다고요. 1밖에. 너무 안 돼도 너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강황도 사실 특허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흡수율 높인 40배 정도 흡수율 높인 특허가 있고, 뭐 여러분 그 많이 아시는 흑마늘 성분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면역을 높이는 그런 성분들, 비타민 B 종류. 그래서 이 파워 칵테일은 사실 우리가 거의 이 중에서도 저는 이 모든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요즘에 효소 들어보신 분? 효소 다이어트 다 하죠. 많이 해요. 또 여자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효소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살이 안 찌고 싶으니까, 그렇죠? 건강해지고 싶으니까 효소를 많이 판매하고 많이 사서 드시는 건데, 우리는 사실 효소라는 걸 이제 익숙하지만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언니가 100으로 태어나셨는데 내가 50으로 태어났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렇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의 유전자인 거니까, 내 몸인 거니까. 근데 이분이 이 효소 100을 다 쓰고 내가 50을 다 쓰잖아요. 이걸 다 쓰면 그냥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효소는 우리 몸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생식 이런 것들로 효소를 보충해 줄 수는 있지만 이제 쉽지가 않죠. 이제 많이 이제 요리를 해서 먹기 때문에. 근데 이 효소가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저기 이제 우리 그릇장님께 배운 건데, 효소가 이제 100이 있다 그러면 80은 대사 효소로, 80을 소화 효소로 쓰고 나머지 20을 대사 효소로 쓴다. 그래요, 맞죠? 대사 효소로 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에 너무 많은 효소를 낭비하고 있다. 왜냐면 우리가 인스턴트도 많이 먹고 오염된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화 효소를 10%만 줄이더라도 수명이 20년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소화 효소를 어디서 보충을 하고 있다? 파워 칵테일에서 계속 보충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막 아프면 몸 안에서 효소가 많이 필요해요. 감기 걸려서 아프면 뭐가 일을 해야 돼요? 면역 효소가 일을 해야 돼요. 면역 효소가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소화 효소에서 끌어다 씁니다. 면역 효소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아플 때 식욕이 뚝 떨어지는 이유가 대사 효소 80 쓰던 거를 줄이고 면역 효소로 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몸에서 효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모든 걸 NTC로 넣기 때문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리스토레이트라고 이제 미네랄 해독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칼슘, 마그네슘, 뭐 망간, 구리, 뭐 비타민 D3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우리 몸을 해독해 주는 거고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미네랄은 전혀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비타민이 엄청 높은 사람이야. 체내 수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근데 미네랄은 엄청 없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네. 어디 비율에 맞춰서 들어가요? 얘도 다 들어가고 얘도 다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몸은 이 비율과 이 비율이 있다면 우리 미네랄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다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뭐 하나의 공장 같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공장에 뭐 기계가 몇 가지가 없어 예를 들어 그럼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을 여러분들이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고 천연으로 뭔가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고 또 해독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드셨을 때 이제 뭐 불면증이 되게 좋아지시는 분들 뭐 변비 사라지는 분 많이 있죠. 그래서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나의 혈액을요 혈액이 너무 산성화돼 있다 라는 말은 질병과 노화가 빠르게 온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산성식품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잖아요. 웃으셨어요. 깜짝 참지 못하시고 우리 고기, 커피, 탄산, 떡볶이, 빵! 막 나와요 지금. 최애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 산성 음식이잖아요. 이런 걸 먹으면 내 몸에서 갑자기 확 불이 나요. 여러분 불이 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산성이 된다는 거. 그러면 소방관이 우리 몸에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굴까요? 네, 미네랄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소방관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에요. 그래서 칼슘이 들어와서 혈액을 빠르게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습관이 안 좋은 분은 골다공증에 쉽게 걸리는 거고 나이 들어서 굉장히 더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칼슘 계속 빼놨으니까 혈액을 정화시키려고. 그쵸? 그래서 나의 뼈를 조금 보호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액티바이즈 요거는 이제 산소 주스라고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있는데 체온을 상승시키고 산소를 체내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체온 상승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체온이 우리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몇 프로 올라가나요? 그렇죠. 5배, 500%가 올라가요. 500%, 600%가 체온 1도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체온이 1도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요. 죽지 바로 죽진 않고요. 바로 죽진 않고 죽기 전에 극단적으로 지금 네, 바로 죽진 않고 죽기 직전에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많이 걸리게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나의 체온을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린 아이일수록 체온이 높고 노인이고 환자일수록 체온이 낮아요. 35도대라면 나의 체온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암 환자가 35.5도에서 35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티바이즈를 마시면서 내 체온을 올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걸리는 병이 뭔가요? 산소가 부족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뭐가 걸리냐면 이제 암이라는 게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세포는 뭘 먹고 살아요? 우리 세포는 산소나 영양을 먹고 사는데 산소가 안 와 자꾸. 그러면 변형이 되겠죠? 조금만 변형됐는데 또 주세요. 산소 주세요 하는데 또 안 줘. 더 변형이 돼. 더 변형이 돼. 이렇게 돼서 완전히 변형돼서 오는 질병이 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당장 걸린 것 같아도 그 세포 변형은 10년 전부터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암 전문 한의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암의 발생 원인 산소 부족인데 여기서요 산소 부족으로 생긴 대표적인 질병 암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뇌졸중, 안구건조, 각막부종, 기울림, 만성피로, 무호흡증, 암 종양, 만성 신장병, 당뇨병, COPD 이거 저는 모르겠네요. 만성 폐쇄성 질환, 요통, 시력 저하, 백내장, 비만, 우울증 거의 모든 질병이 온다는 거죠. 왜냐? 세포가 변형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액티바이저를 수시로 마셨을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에너지가 나고 체온이 올라가고 산소를 투입해 주니까 요즘 부자들은 집에 이렇게 산소가 저기 이제 수증기지만 산소가 쫙 나온대요. 그러면 산소가 막 쫙 나오는 거 다 돈이죠.
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액티를 마시면서 산소를 보충해 주신다고 보면 되고, 실제 발달 장애 아동들도 뇌의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 보면 10% 정도가 더 낮다 그래요. 일반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뇌 발달이 늦은 거죠. 그래서 실제 일본의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쿨에서 이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교수법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이 액티바이즈 독일의 산소 주스를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교육을 시킨 결과 99.95%가 개선이 많이 되었다. 이런 실제 책이나 논문도 있다고 하죠. 있어요. 실제로 저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 요즘엔 주변에 아픈 아이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사명을 갖고 알려주시면 그분들에게 진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액티바이즈를 마셨을 때 이 위에는 덕지덕지 적혈구들이 붙어있죠. 독소로. 근데 이 아래는 탱글탱글 되게 예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5분에서 10분 내로 바로 혈액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게 액티바이즈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마셔주시면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제품은 여기까지 오늘 했고, 보상은 지금 시간 관계상 알려드리고 싶지만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참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뭐 비너스 이렇게 많이 아시겠지만 보시대요 많이 아시겠지만 카이로스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이라는 로마 신화에 신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나를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왼손에 저울이 있는 이유는 나를 만났을 때 정확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이며, 오른손에 칼이 주어진 이유는 칼날로 자르듯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인생에서 많이 오나요? 아니요. 많이 오지 않죠. 내가 알았든 알지 못하든 기회는 나를 스쳐 지나가고, 내가 붙잡지 못하면 빠르게 사라지는 게 기회고, 내가 알아봐서 그것을 잡았을 때만 나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지인분과 조금 나이가 있는 이모인데 같이 지나가다 강남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같이 가고 있었는데, 저기 저거를 내가 샀어야 됐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모 무슨 소리예요? 이랬더니 그때 그 이모는 강북에 살고 계셨대요. 지금 여기 동네에 같이 살고 계신데 강북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강남이 막 개발될 당시에 그 소리를 들었대요. 강남에 거기 배밭 있잖아. 거기 사면 완전 막 개발돼서 부자 되고 어떻게 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이모가 콧방귀도 안 끼면서 시청도 강북에 있고 서울에 무슨 기관이 다 강북에 있는데 왜 강남이 굳이 배밭이 왜 개발이 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정보를 들었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극소수의 사람 선택을 하고 그 배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 기회를 잡았던 사람만 테헤란로에 빌딩을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PM 사업이라는 것도요, 지금이 적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타이밍과 기회는요, 지나가면 절대 오지 않아요. 그쵸?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안 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귀로 들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붙잡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나눠드리려고 열심히 1시간 맞나요? 1시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다음에는 더 좋은 기회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누구 파트너일까요? 누구 파트너야? 저도 이런 파트너가요. 정말 변박불가 맞죠? 네, 정말 아주 명쾌하게 왜 PM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우리